JTB 단독 보도입니다. 익산시가 하수 슬러지 시설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 금액에 대해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십억 원의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대학가도 바빠졌습니다. 학기 중 취업한 학생을 위한 학칙 개정에 착수했고 신입생 유치 활동도 기존 관행을 쇄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소멸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가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광주 고법과 고검에서 진행됐습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과 삼례 3인조 강도 사건 등 굵직한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2년 전에 익산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에 공사가 중단돼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익산시가 이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들에게 50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상대로 50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어서 해당 공무원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4년 주민 반대를 이유로 공정률 20%의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비 손실과 건설업체 손해배상을 합하면 70억 원의 예산 낭비가 초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며 책임 추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따라서 분명한 진행 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밝혀져야 될 것이고 거기서 발생한 재정 손실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이 돼야 마땅하고 그렇게 돼야만이 시민들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140억 원의 국가예산 반납과 예산 낭비 책임을 물어 당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50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금액은 30억 원이지만 손해배상을 더하면 70억 원으로 늘어난다며 이 가운데 50억 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손실 부분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 문제라든지. 그러나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문 일이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구상권 청구 대상에 박경철 전 시장이 포함될지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최근 전라북도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소멸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가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청옥면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마을이지만 거주하는 주민이 20가구 미만으로 머지않아 소멸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가구 수, 인구 수에 비하여 여기서 가꿀 수 있는 농경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도시로 많이 나갔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작은 마을이 30년 안에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가임기의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누어 산출값이 0.5 이하이면 인구 소멸 위험 단계로 규정하는데 전북의 10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출산 양육비 지원과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귀농 활성화 등으로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겁니다. 전라북도 역시 지방 소멸의 해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 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등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의 유출이 심해서 사실 지역 소멸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을 정립해서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치권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다양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개발해 지방의 일자리와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86만 4,729명으로
1년 전보다 4,982명이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폭은 전국 9개 도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경기와 제주, 충남 등은 인구가 10,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대조를 보였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 예산으로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시도교육청의 누리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재원 대책이 없으면 내년도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교육과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고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년간 전주지법에서 처리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모두 103건입니다. 그런데 절반에 가까운 50건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48.5%로 전국 평균보다 7.8%포인트나 높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좀 엄정한 그런 어떤 법적 판결, 엄벌이 좀 필요하다고.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내 3인조 강도 사건 등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재심 사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적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방어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범인으로 몰았다며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정부의 공권력이 오히려 강압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사법부는 진실을 유면한 채 이를 단죄하기 급급했다는 것은.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재심 사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검사라면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을 불러서 진짜냐 아니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을 검찰이 언제 조사하냐면 3년이 지난 2006년도입니다. 저희가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누가 진범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공소 유지 또 재심 재판도 그런 관점에서 임하고 있다고. 의원들은 또 재심 사건의 당사자들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재판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2019년 이전 예정인 법원과 검찰 정사 그리고 전주교도소 부지에 대해 주민 친화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JTB 뉴스 하은호입니다. 도내에서 지난 3년간 성희롱과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초등학교 2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징계를 받은 교사 가운데 9명은 성추행이나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해임이나 파면됐으며 나머지 4명은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아 교단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범죄를 짓고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전북의 범죄인들이 7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분석 결과 폭력과 사기, 횡령 같은 범죄를 짓고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합법적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범죄인은 전국적으로 2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전북은 769명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북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 유형은 사기와 횡령이 59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8건, 절도 7건 등이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각 대학들이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교 중에 취업하는 학생을 위해 학책을 개정하고 신입생 유치를 위해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학기 중 취업이 제한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은 고민입니다. 원하는 직장에 겨우 들어갔는데 학교 측에서 취업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학들은 학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대는 학기 중 취업 학생의 경우 공적 결석자로 처리해 출석을 인정해주는 학사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단과대학에 배포했습니다. 재학 중 취업 학생에게 취업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학칙 개정을 하고요. 이제 학점 부여는 해당 담당 교수님이 이제 재량으로. 대학의 신입생 유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고교 진학 담당 교사들과의 식사나 기념품 제공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대학 설명회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던 작은 기념품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학과 체험이나 온라인 홍보 강화 등 신입생 유치 전략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학 내에서는 일부 조기 취업 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수업을 충실히 듣는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역차별이 된다는 반발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대학 졸업자에게만 취업문을 개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어 이럴 경우 채용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과잉 공급 등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이어지는 군산 지역이 신규 아파트 물량을 제한하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17일부터 건설업체가 주택사업 용지를 매입하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성 평가 심사를 받아야 돼 신규 아파트 사업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8월 말 기준 1,500가구입니다. 한국전력이 원격 검침을 추진하면서 전북에서 161명의 전기 검침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내년부터 원격 검침이 도입되면 전기 검침원이 매달 가정이나 상가를 방문해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던 업무가 실시간 원격 자동 검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격 검침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한전이 지난해 검침원에 대한 고용 안정을 약속한 만큼 이들의 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마다 쌀값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는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소득 보전 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쌀값은 지난달 5일 80kg에 13만 7천 원에서 계속 하락해 13만 3천 원까지 떨어졌고 1년 전보다 16%나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15% 이상 폭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미국 처리장의 수매자금 확대 등 단기 처방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북 농협 미국 처리장의 경우 70%가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수매자금을 확대해도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안타까워 전부 다 이게 정부에서 농협한테만 이렇게 정말 그 짐을 떠나서 하는 건지. 정부는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대신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쌀 생산 조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지난 200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6년 동안 실시됐지만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2011년에 쌀 생산량이 줄어들자 전북의 쌀 생산 조정제 면적은 2012년부터 크게 감소했습니다. 없애다 다시 시작을 하니까 또 턱턱거리고. 근데 한번 우리가 정책하면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는데. 쌀 대신 콩이나 옥수수를 심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소득 보전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콩이나 옥수수를 심은 거에 대해서 정부가 수매하는 거에 대한 보장과 소득 일정 담보됐을 때 농민들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내일 저녁에 방송되는 시사기획판에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쌀값 문제의 원인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본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JTB 뉴스 정윤성입니다. 전주시가 지진에 이어 태풍 피해가 난 경주에 복구 지원단을 긴급 파견합니다.
전주시는 빨래차와 살수차 1대씩을 비롯해 밥차 1대와 자원봉사자 40명을 보내 경주 지역의 태풍 피해 복구 활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폭설이 내린 지난 1월 경주시로부터 제설차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등산 도중 추락한 50대 여성이 소방 헬기로 긴급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완주군 동산면 밤티마을 인근 연석산에서 58살 장모 씨가 40m 높이의 절벽에서 추락해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소방서는 수색 작업 끝에 12시 10분쯤 장 씨를 발견해 소방 헬기로 전북대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병원에 뒷돈을 건넨 혐의로 19개 제약사를 적발하고 제약사 관계자 46살 노모 씨 등 4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의료재단 이사장 박모 씨가 새로운 병원을 개원할 때 찬조금을 주고 병원 집기 등을 사주는 등 지난 5년간 10억여 원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의약품 도매 업체로부터 10억여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병원 이사장 박 씨를 구속하고 의약품 도매 업체 관계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를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고모 씨와 여론조사원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3월 전주의 한 사무실에서 언론사를 사칭해 유권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등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4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여직원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여직원이 몸에 붙는 청바지를 입어 동의 없이는 성관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인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지리산 부근은 12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